요즘 내 같은 입맛도 없고 몸도 찌뿌둥하고 진짜 늙긴 늙었나 보다. 잠을 자도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늙긴 뭐가 늙어요. 아직 50도 안 되셨잖아요. 너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봐라. 내 몸이 이젠 내 것이 아니야.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늙어서 쭈그렁 할머니 되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즘 청춘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아가, 너는 천천히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이 가져야 돼. 언제까지 20대 청춘이 아니야. 애 하나 낳으면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희는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오빠나 저나 둘 다 아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만 들으면 오빠가 더 난리예요. 내 눈에는 너도 아직 애기로 보이는데 무슨 애를 벌써 낳겠다고 그래? 최소한 30살까지는 신혼을 즐겨. 그래야 후회가 없단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 어디다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버려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1년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나이는 27이고 남편은 28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속도 위반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남편이랑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시부모님들과 남편도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질 수 없었어요. 마침 저희 시어머님도 작년 겨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손주를 낳으면 언제든지 봐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직장 내 대부분이 여성 직원이고 육아휴직을 쓰기가 너무 눈치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말씀은 천천히 손주를 가지라고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남편을 20살 때 낳으셨기 때문에 아직 40대 나이시고 실제로 보면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애를 낳으면 전적으로 어머님께서 맡아보실 생각이라는 남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편과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행히도 얼마 전 결실이 생겼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뜨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고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병원은 갔다 왔니? 내일 저 쉬는 날이라서 낮에 혼자 병원 다녀오려고요. 오빠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래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원래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지.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내일 같이 가.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니? 내일 너네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네, 감사해요. 어머님이 운전까지 해주셔서 같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뱃속에 제 아이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임신 5주차 정도 됐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진찰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본인도 기왕 병원에 온 김에 진찰을 한번 받고 가야겠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폐경이 오는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이라도 하나 처방해달라면서 진찰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항상 젊게만 보이던 어머님이 벌써 폐경기가 왔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 대기실에 앉아서 폐경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이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금방 끝나실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검진을 받고 나온 어머님의 표정은 뭔가 알 수 없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같이 진찰실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자고 하시길래 무슨 큰 병에라도 걸린 건가 불안함에 덜덜 떨었지만 다행히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뜻밖의 경사라서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시어머니는 폐경은커녕 오히려 임신을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5주에서 6주 사이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8주는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고 어머님은 물론 저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어머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에 병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시어머님은 한바구음을 지으셨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떻게 며느리랑 시모가 같이 임신을 할 수 있냐며 이건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고 웃으시니 저도 같이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좀 복잡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조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막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10년을 채 못하실 텐데 막둥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시댁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시선이었죠. 어머님이 임신하신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기뻐해야 할 일이 맞지만 세상에 며느리랑 시모가 동시에 배가 불러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저와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입장인 남편으로서는 늦둥이를 꼭 낳아야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이미 낳을 거란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갈래? 아기용품 사러 갈 건데 가는 김에 손주 것도 같이 살까 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은 회사에서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건데 너네 회사는 왜 그동안 한가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니? 나도 혹시나 해서 요즘 집에서는 맨날 누워만 있어. 네, 저도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래라.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아기용품은 내가 너네 것까지 알아서 살게. 며느리랑 같은 나이에 아이 키우면서 나중에 유치원 보내고 학교까지 보낼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너무 신나는 거 있지?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있어서 한꺼번에 둘은 보기 힘들 것 같아. 너네 집 애는 너가 육아휴직 쓰고 2살 때까지는 너가 봐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같이 봐줄게.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유모차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천천히 일해라. 제가 50 가까운 나이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도 당신이 원하시는 아이를 언제든지 낳아서 기르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손주 낳으면 전적으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로 정했던 건데 예정에도 없던 어머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게다가 매일 제게 전화하시면서 같이 병원 다니자 하시고 아이용품 사러 가자고 하시는데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태교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아마 딸과 엄마 관계라고 해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겁니다. 몇 달 후에 저와 어머님이 만삭의 배를 하고 같이 산부인과를 들락거린다면 솔직히 그 주변의 시선들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도 아닙니다. 다들 말은 쉽게 하실지 몰라도 저 같은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을걸요? 어머님이 임신하시고 태교하고 출산하시는 것까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하신다는 것이 문제죠. 주변 사람들에게 왠지 남사스러워서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 본인이 좋으면 얼마든지 임신할 수도 있는 건데 자식들이 왜 난리냐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본인 일이라면 절대로 쿨하게 100%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걸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물론 아직 시집 안 간 신우까지 전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28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생길 예정인 남편은 저보다 더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저와 남편은 지금 사는 집이 계약 끝나기도 전이지만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냥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모르고 매일 연락해서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인부복 사러 가자는 말을 하시는데 답장하기도 싫고 이제는 징그러운 기분까지 들어요. 빨리 집 팔려서 시모와 거리라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결과 공고 뜨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 결과 나왔어? 응, 아까 결과 나왔어. 이번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네. 떨어졌어. 내년에 또 공고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지원해볼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누가 됐는데? 당신이 말하던 최 과장이지? 맞아, 최 과장이 됐어. 근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 회사 입장에서도 해외 지사 파견하는데. 당신처럼 겨우 대학만 나와서 학사만 있는 사람 보내고 싶겠어? 최 과장처럼 박사까지 딴 사람을 보내고 싶겠어? 그래도 내가 더 연차도 높고 난 카투사 출신이잖아. 영어도 내가 더 잘한다고. 그럼 당신이 이번에 뽑혔어야지. 내가 당신 미국 지사 발령 나는 것만 작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남들 다 따는 박사 하나 안 따고 뭐 했어? 그렇게까지 미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럼 나 말고 미국 남자랑 결혼하지 그랬냐? 아니, 그냥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지. 뭐하러 나처럼 못 배운 사람이랑 결혼했어? 나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럴 걸 그랬네. 그땐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미국 가자고 하는 게 어디 나 좋자고 하는 소리야. 나는 솔직히 미국 지사 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내가 미국에서 살고 싶었으면 예전에 나 혼자 한국 안 들어오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거기 남아서 살았겠지. 당신이 하도 미국 가서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지사 지원한 거야. 솔직히 막상 가서 살아보면 그렇게 좋지도 않다니까? 누가 나 좋자고 그래? 내가 미국 가서 아이 낳고 싶다고 했잖아. 어차피 아이를 낳을 거라면 미국에서 낳으면 아이한테도 좋잖아. 여보, 그거 그렇게 의미 없어.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애만 국적이 미국인이면 뭐해? 선택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 그리고 시부모님이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어디에서 학교 다니고 어디에서 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박사 못 땄다고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해외 파견에서 밀린 건지 확실한 상황도 아니잖아. 그래, 그건 내가 말이 좀 심했네. 하지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진 않아. 당신이 박사 과정까지 마쳤거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이라도 있었으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탈락하진 않았을 거야. 그건 그렇다고 치자. 당신 말이 전부 맞다고 쳐.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해봤자 바뀌는 게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내 학력을 속인 것도 아니잖아. 다 알고 결혼했으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제 와서 하나하나 불만이면 나보고 대체 뭘 어쩌라고? 아, 됐어.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했어. 됐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한테 미국 국적 주고 싶었던 내가 나쁜 여자야. 자꾸 왜 있지도 않은 아이 이야기를 해? 지금 당신이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지하게 아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잖아.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그렇게 잘난 머리로 공부 더해서 박사 따지 그랬냐? 아, 됐다. 진짜 그만 이야기하자. 내가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당신이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터질 것 같아. 저와 아내는 작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외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자녀 계획은 아직 없는 게 맞아요. 아내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여의도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번아웃이 심하게 왔다면서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으로 당장 둘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건강 회복만 생각하고 푹 쉬라고 말했지만 그게 벌써 10개월이 넘어갑니다. 아내가 일을 안 하는 건 제게 있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최근 들어 자꾸 제 학벌을 문제 삼으며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아직도 미국에서 살고 계시지만 저는 적응을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했거든요. 부모님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빠르게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그게 아니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학위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번 달에 돈이 또 부족하네. 당신 보너스 언제 받아? 이제 여름 전까지 보너스 없어. 그러길래 카드 좀 아껴서 쓰라니까. 뭐? 누가 들으면 내가 엄청 과소비하고 다니는 줄 알겠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해. 마트에 가는 게 무서워. 그래도 그렇지.
생활비 카드로 400만 원이나 나오면 당연히 돈이 부족하잖아. 내 월급이 얼만지 뻔히 알면서. 그 돈을 나 혼자 써? 당신 먹고 입는데 절반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당장 이번 달부터 밥에 간장만 뿌려서 먹던가. 앞으로 반찬 투정하기만 해봐. 아니, 누가 돈 쓰지 말래? 내가 돈을 아예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공과금에 대출이자에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해도 120만 원인데 카드값으로 400만 원을 넘게 쓰니까 내 월급으로 항상 적자가 나지. 진짜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우리 아직 애도 없어. 겨우 둘이 사는데 돈이 이 정도로 들어간다고. 그럼 애 낳으면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겠어? 나보고 아껴 쓰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신 연봉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해? 뭐? 내 연봉이 적다고? 이 나이에 8천이면 적은 건 절대로 아닐 텐데. 그럼 돈이 왜 모자라? 내가 당신 월급으로 명품을 사기를 했어? 아니면 흥청망청 쓰면서 놀기를 했어? 의심되면 카드 내역 확인해봐. 전부 살림하는데 쓴 돈뿐이야. 알긴 아는데 조금 저렴하게 아껴서 살림을 할 수도 있잖아. 야채 과일을 사러 백화점까지 갈 필요가 있어? 유기농 이런 것들 전부 몇 배나 비싼 거잖아. 난 원래 이런 것만 먹어. 그럼 이상한 싸구려 정크푸드만 먹었으면 좋겠니? 고기를 먹어도 국내산만 먹고 야채 과일은 유기농을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함을 유지하고 사는 거야. 당신도 나 덕분에 잘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와 돈이 아까워서 그래. 너가 맛있고 건강한 밥 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한 번 장 볼 때마다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건 좀 심하잖아. 이젠 하다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네.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벌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왜 당신 능력 없는 걸 나한테 참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명품 사달랬어? 유럽 여행 보내달라고 했어? 외제차 사달라고 했어? 먹는 것도 못 먹게 하면 당신 능력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해? 그래,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능력 없는 놈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내 능력으로는 당신 먹여 살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뭐?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내가 능력 없다고 한 말 때문에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벌 생각을 하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 좀 들었다고 도망치려고 하는 꼴이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한심하건 말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 내가 혼자 외벌이로 돈 벌어오는 걸로는 지금까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살 정도로 벨 없는 놈은 아니야. 진짜 이혼하자고?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내가 당신한테 화를 왜 내? 오늘부터 나 밖에서 따로 지낼게. 집은 부동산에 내놓을 테니까 당신도 빨리 이사갈 집 알아봐. 이혼 서류 완성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만나면 될 것 같아. 지금 뭔 소리야? 와이프가 바가지 좀 긁었다고 바로 이혼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여보,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해.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아직 결혼하고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뻔하게 그려지더군요. 솔직히 아내가 학벌로 저를 무시할 때마다 너는 대학원까지 나와놓고 왜 집에서 놀고 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더 이상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성질 나빠지기 전에 그만하렵니다. 겨우 저런 인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며 살고 싶지도 않네요. 내일 우리 집 제사 있는 거 알지? 일찍 퇴근하고 바로 엄마 집으로 가. 형수도 낮부터 일찍 가서 일하고 있는다고 그랬어. 진짜 징글징글하다. 너희 집안은 무슨 이유 때문에 매달 제사를 지내는 거야? 누가 보면 엄청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인 줄 알겠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특히 우리 아버지는 양반 집안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라서 그 이야기 했다가는 난리 난다? 옛날에 엄마가 제사 더 이상 못 지낸다고 했다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갔었어. 나 진짜 완전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 안 했지. 내가 평소에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할 거 다 하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제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도 아직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9번만 하는 거지.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10번 해야 돼. 우리 엄마는 평생 하셨어. 나중에 아버지가 좀 더 나이 먹고 힘이 빠지면 그때 형이랑 상의해서 줄일게. 줄이긴 뭘 줄여. 아예 집안 모든 행사를 없애버리던지 해야지.
사실 내 생각도 안 하고 싶어. 내가 집안에서 장남도 아니고 제사해봤자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아, 몰라. 진짜 너무 짜증난다. 제사 때문에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는 것도 회사에 너무 눈치 보여. 우리 부장님이 나보고 종갓집 맏며느리냐고 하시잖아. 매달 제사 있다고 일찍 간다고 하니까 나보고 다들 불쌍하대. 진짜 미안해. 대신 내가 오늘 저녁에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까지 다 할게. 조금만 참아. 우리 아버지도 언제까지 저렇게 기세등등 하시겠어. 저희 시댁의 제사는 1년에 명절 2번을 제외하고 총 9번이나 됩니다. 5대까지 지낸다는데 진짜 처음 시집와서 그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결혼한다는 후배들을 만나면 다른 건 다 제껴놓고 무조건 남자 쪽 집안에 제사를 몇 번 지내는지 그것부터 확실하게 알아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9번이 말이 쉽지 명절 포함해서 거의 매달 한 번씩 제사 지내러 가야 합니다. 시댁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라거나 정말 주변에서 알아줄 정도로 대단한 명문 집안인 것 같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아버님께서 입만 열면 우리 집안이 경주 최씨의 충렬공파 몇 대손이라고 자랑을 하시고 위로 직계조상이 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제사 지낼 때 최소 20만 원 정도는 드는데 1년에 10번만 제사 지내면 한 달 월급이 그냥 사라집니다. 돈도 너무 아깝고 여러 사람들 매번 오라가라 해서 일 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짜증나요. 남편이랑 이 문제로 신혼 때부터 너무 싸웠고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아직까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달 찾아오는 제사 때문에 짜증나 미치겠는데 2달 전에 저를 정말 뚜껑 열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나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 출근했다가 얼굴 도장만 찍고 바로 퇴근하는 중이야. 저녁에 시댁 못 갈 것 같으니까 아버님한테 이야기 잘해주고 당신 혼자 다녀와. 약은 먹었어. 제사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약 먹고 푹 쉬어. 알겠어. 고마워. 둘째야, 오늘 못 온다고? 감기 좀 걸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집안 행사를 빠지면 되니? 아버님 죄송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기 몸살인지 아니면 제가 확진자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검사받고 집에 오긴 했는데 결과가 내일 나온대요. 괜히 제사하러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이나 집안 사람들에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니? 너네 증조 할머니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지는 게 말이나 돼? 당장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건너와라. 최소한 전이라도 한번 올리고 누워있어. 저 진짜 꾀병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몸이 아파서 그래요. 테스트 결과도 안 나왔는데 가족들 모인 장소에 제가 어떻게 가요? 괜히 제사 오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까지 감기 좀 걸렸다고 제사 안 오는 며느리는 너가 처음이야. 어떤 집안인데요? 솔직히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의 명문 집안이면 자식들 장가갈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아버님, 당장 먹고 사는 걱정하셔야 될 상황에서 무슨 놈의 명문 집안을 그렇게 찾으세요? 지금까지 제사 지낸 돈만 다 모았어도 빌딩을 한 채 올렸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가 우리 집안을 무시했어? 너 같은 며느리는 집안에 하등 쓸모가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썩 꺼져. 나가긴 제가 왜 나가요? 지금까지 공짜로 일해드린 거 억울해서 절대 이렇게는 못 쫓겨나요.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고 대체 뭔 놈의 대단한 집안이길래 며느리들을 이렇게까지 쥐잡듯 잡으면서 제사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네 집안 족보 확인해봐야겠으니까 아버님 몰래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족보가 6.25 때 피난 가다가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집안인데 족보가 불타서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그만 아닌가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고 당장 제사 지내는 오대손 조상까지 이름이라도 알아서 적어오라고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종이에다 지금 살아계신 할머님까지 총 10명의 조상님 이름을 적어왔고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경주 최씨 가문 종친회가 마침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무작정 찾아갔고 이 사람들이 진짜 족보에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한참 뒤에 하시는 말이 맨 위에 오대조 할아버지 이름은 경주 최씨 가문 족보에 있긴 있는데 부인 이름도 다르고 그 밑으로 있는 자손들의 이름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만들어낸 족보였다 이 말이었죠. 그게 확인되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아버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경주 최씨 가문 맞아요? 왜 또? 너는 뭐가 불만인데? 경주 최씨 충렬공파 맞다니까. 그런데 왜 족보도 없고 다른 친척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희 집안 제사 때 우리 식구 말고는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건 6.25 때 피난 가다가 족보가 불타 없어졌고 친척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제사 지내는 조상님들이 진짜 저희 집안 조상님들 맞아요? 혹시 이름이 잘못됐거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없나요? 너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무렴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잊었을까봐. 나 어렸을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한 집에서 살았어.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할 거라면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최씨 집안 족보에 조상님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방금 종친회 다녀오는 길인데 그런 사람들은 족보에 한 명도 없대요. 진짜 제대로 된 거 맞아요. 아무리 저희 집안 족보가 없어졌다고 해도 최소한 조상님들의 이름은 맞아야죠. 게다가 아버님이 32대 손이라고 하시는데 돌림자도 안 맞잖아요. 경주 최씨 32대 돌림자는 환이라는 글자거든요. 아버님이 안 맞으니까 남편도 당연히 안 맞고 저희 집안이 진짜 양반 가문 맞아요. 족보니 학렬이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버님도 잘 모르시는 거네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주 최씨라고 생각하시고 5대까지 제사상 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요즘 어떤 집안에서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저 앞으로 근본도 제대로 모르는 제사는 지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근본? 네, 근본이요. 근본을 정확하게 알고 지내면 몸이 힘들어도 납득이라도 할 텐데 아버님조차 누가 우리 집안 조상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어머님이나 형님한테 괜히 고생만 시키지 말고 정 제사 지내고 싶으면 아버님이 직접 하세요. 너 말 다 했냐 진짜? 정말로 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시댁 제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 형님에게까지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형님도 더 이상 제사하기 싫다고 아버님께 말을 했나 봐요. 5대조까지 지내던 제사를 내년부터 3대조까지만 지내겠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셨지만 5대건 3대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집안 며느리들은 더 이상 바보처럼 제사 지내러 다니지 않을 거예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거나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뭔가 해주신 것도 하나 없는데 그런 쓸데없는 제사 따라다니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최씨 가문들끼리 알아서 하시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준비 잘하고 있어? 오늘 7시 예약인 거 있지 않았지? 자기,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미안. 진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방금 핸드폰 봤다. 미안해, 오빠. 오늘 저녁 약속 못 갈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응?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늘 상견례 하는 거 잊었어? 우리 부모님 한참 전부터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데. 미안해. 내가 진작 말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우리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결과가 날아왔거든. 암인 것 같다고 재검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가족 발칵 뒤집어졌어. 암? 어머님 저번에 봤을 때는 건강해 보이시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도 완전 멘탈 나가셨고 지금 큰 병원에서 제대로 정밀검사 받으려고 예약 중이란 난리야. 오늘 저녁 약속 있던 것도 깜빡 잊고 있었네. 진짜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니야. 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식당은 내가 예약 취소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위로해드려. 병원은 어디로 가게? 아직 모르겠어.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 나중에 확정되면 연락해줄게. 알겠어.
아무튼 이쪽은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빨리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봐. 아마 큰일 아닐 거야. 저는 얼마 전까지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 승낙을 거의 해주신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준비에 들어갈 참이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한 달 전에 친정엄마가 받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징후를 발견했고 그게 딱 저희 상견례하는 날 오전에 결과가 도착했어요. 저희 집은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고 정신이 너무 없어서 상견례를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윤정아, 어머님은 괜찮으시니? 아, 안녕하세요. 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았고 다행히 위암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해요. 너는 어떠니? 위암이 유전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번 기회엔 너도 한번 같이 검사 받아봐. 아, 네. 저는 회사에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내시경까지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오늘 너한테 연락한 건 뭐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 부탁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자꾸 너희 어머니 입원하신 병원에 병문안을 간다고 하더라고. 아플 때 병문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 애가 가봤자 별 도움도 안 될 거고. 그리고 괜히 큰 병원에 갔다가 몹쓸 병균이라도 붙어서 오면 어떻게 하니?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말을 돌려서 하니까 너가 잘못 알아듣는구나. 우리 비실이가 안 그래도 몸도 별로 안 좋은데 걔가 괜히 너희 어머니 병문안 간다고 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서로 이런 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오빠한테는 제가 병문안 오지 말라고 잘 돌려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너는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암은 대부분 가족력이 있어서 유전이라는데 지금은 너가 젊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면 어떡해? 암보험 같은 건 잘 들어두고 있는 거지? 네, 건강검진 잘 받고 평소에 좋은 거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내가 하는 말 괜히 오해하지 말고. 나는 네 건강이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아무튼 알겠다. 어머니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구나. 내가 하는 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한참 서운한 말을 떠들어 놓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엄마도 편찮으시고 저도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데 마치 몹쓸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말씀을 하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오한이 생겨서 모든 것은 올스톱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항암 치료라도 다 끝나고 건강 회복을 어느 정도 하게 된 후에 다시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퇴근했니? 아까 낮에 전화했었는데 일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받질 않더구나. 퇴근하면 나한테 연락 좀 다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일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막 퇴근해서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오늘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니? 네,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네. 직장에서 일하랴 밤에는 엄마 간병하랴. 요즘 세상엔 너 같은 효녀도 드물 거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은 지하철이라서 내리는 대로 바로 전화드릴게요. 아니야, 너 바쁠 텐데 내가 짧게 이야기하면 된다.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네, 무슨 말씀을? 너는 우리 비실이랑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어차피 상견례도 미뤄진 김에 물어보는 거야. 네? 결혼이요? 지금 너희 집안 그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봤어? 너네 쪽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더니 지금은 결혼을 진행할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너는 정말 돌려서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애구나. 내 입에서 톡 까놓고 말을 해주길 바라니.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암은 유전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지?
너가 나중에 보험을 가입할 때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는지 먼저 물어본다. 나는 우리 집에 그런 나쁜 유전자는 없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암 환자 병수발이나 들고 있는 꼴은 못 보겠고, 혹시라도 나중에 태어날 손주들도 걱정이잖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니? 그러니까 가족력 때문에 저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오빠랑 헤어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그래, 바로 그 이야기야. 오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애는 당연히 모르고 있지. 비실이가 착해 빠져서 너한테 휘둘리니까 일부러 얘기 안 했다. 게다가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 자기 눈앞의 것만 보고 그 상황이 전부인 줄 아니까.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도록. 너랑 나랑 오늘 이런 이야기 한 것도 내 아들이 몰랐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잠시만요. 일단 내 말 먼저 들어라. 어차피 너랑 내 아들은 헤어지면 남남인데 나는 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 보고 살아야 하니까 괜히 모자 사이에 서운한 일 생기는 것보다는 너 선에서 융통성 있게 끝내주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하는 말 이해하지? 정말 너무 잔인하시네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알게 될 거다. 그럼 현명하게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구나.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제가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게 죄라도 지은 건가요? 누가 죄라고 그랬냐? 나는 그런 말은 입에 올린 적도 없어.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가족력이라고요.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희 엄마나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지금까지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좀 찝찝하잖니? 내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니?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대에서는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 중요하니까. 그럼 저희 집은 대대로 암 환자가 생기는 집안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를 희생할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그 집안 수준 알만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오빠랑은 당장 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했는데도 솔직히 너 첫인상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튼 너네 엄마 간병 차려드리고 알아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은 남자친구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길래 솔직히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보여줄까 고민도 했었지만 괜히 모자 관계까지 해칠까봐 다른 이유 없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 집안 아줌마가 밉다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건 작년 11월이었고 벌써 시간이 석 달이나 흘렀어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도 많이 회복했고 솔직히 초기에 발견해서 그다지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자친구는 다 잊은 지 오래고 사실 지난달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빠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도 알고 지낸 지 몇 년 되었고 예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호감을 갖고 만나는 중인데 며칠 전에 예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정아, 오랜만이다. 누구세요? 나 비실이 엄마야. 내 번호도 지워버렸니? 전화 한 통 할 수 있을까? 제가 왜요?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요.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카톡하는 것도 거북하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비실이가 요즘 좀 문제가 생겼어. 문제요? 완전 페인이나 다름없다. 너랑 헤어지고 나서 자기 방문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더라. 밥도 안 먹고 맨날 술만 퍼마시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잡겠어. 그래서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요. 회사도 무단결근하고 안 나가다가 결국 권고사직 당했는데 저러다가 내 아들
영영 인생 종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너가 한 번만 내 아들 만나보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생각 없어요. 수고하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너희 둘 사이를 허락해 줄 테니까 다시 만나도록 해라. 결혼도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아, 진짜 놀고 있네? 아줌마 제정신이세요? 너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며느리가 될 건데 말 조심 좀 해야겠다. 어른은 무슨 어른. 그냥 잘난 당신 아들 끼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만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것한테 내 아들이 홀려서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는 그게 할 말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아들을 왜 만났을까 후회하는 중이에요. 뭐? 벌써? 니들 결혼하겠다고 한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예전에 오빠가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따라다녔는데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쌍해서 만나다 보니 정이 너무 깊게 들어버렸죠.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미쳤었지. 능력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는 남자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아줌마, 이제는 정신 좀 차리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인생 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건강검진 한 번 했을 뿐인데 엄마 암도 조기에 발견하고 암보다 더한 악질 인간들도 걸러내고.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내 아들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병원이건 장례식장이건 제가 알 게 뭐예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것 같으니? 선벌은 지금 당신이 받고 있겠지. 아, 이렇게 된 이상 오빠한테 연락해서 우리 헤어진 이유라도 설명해줘야겠네요. 안 돼. 그거 얘기했다가는 우리 집안 끝장이야. 한 번만 더 이런 쓸데없는 일로 저한테 연락했다가는 바로 당신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헤어지게 됐는지 다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어. 내가 미안해. 다신 연락 안 할게. 그렇게 저희 사이는 완전 끝이 났고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오진 않네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부 자기 엄마가 버린 짓인데 누굴 원망하겠어요?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당장 전화해서 전부 사실대로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다가는 진짜 누구 하나 잘못되고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참았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연락 오거나 제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땐 진짜로 참지 않을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던 부모 자식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던 그때는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